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어른 수업 남인숙. 성격이 팔자다. 인생에서 지켜본 삶의 모양새는 결국 그 사람의 성격대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돈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공부나 재테크를 귀찮아하고, 남자복이 없다라는 사람은 나쁜 대접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삶을 사는 팔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팔자라고 하면 뭔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자나 운명 같은 말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성격이 팔자다라는 말은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각의 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한 사람의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돼서 굳어져 버리면 그게 곧 그 사람의 천성,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복이 없다라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인복이 없다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큰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나이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생각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전환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 더 많이 에너지를 쏟는지,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안고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나와 맞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경험하는 좋지 않은 경험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삶에서 만족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보다 학교 폭력이나 학력 위조 같은 부분들은 물론 이전 집단에서의 평판이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더 멀리 알려지는 그런 사회가 됐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삶의 태도가 받쳐줘야 성취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사회에서 일가를 이루고 오래 자기 위치를 유지하는 이들의 의외의 공통점이 물 흐르듯 유연하고 푸근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위압감이나 카리스마 같은 것은 이해관계에 직접 얽히는 극소수만 목격하게 되죠. 그렇게 태도가 다듬어져야만 그 자리까지 가는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 같은 부류로 인식되는 게 싫은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라고 할 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 그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사람과는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정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상호작용이 길어질수록 점차 그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이나 아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무리에서 소외되고 기가 약한 친구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약자일 때 가장 잔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잔혹한 사람은 언제고 나한테도 잔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의 감정은 의지로 애써서 끌어올려야 간신히 유지되는 연약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전염되고 강해집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울하고 부정적인데 혼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긍정으로 저 사람의 부정적인 성향을 덜고 싶어. 이런 결심은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일단은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멀리하면서 훨씬 강력한 긍정의 힘을 키워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원하는 직업, 건강,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눈으로 봐도 좋은 것들이겠죠. 그것은 일종의 증거가 돼서 상대에게 긍정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고 내 확신을 버티게 해줄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예쁜 게 전부다. 모든 자극은 반복되면 점점 역치가 높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자극 요소가 오로지 미모뿐이라면 만남의 재미도 사라지게 되겠죠. 사람이 주는 지속적인 재미는 유머, 미모처럼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자극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훨씬 큰 재미를 느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감이 이루어질 때의 짜릿함은 유머나 미모보다 지속적이고 변화무쌍한 자극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깊게 잘 들어주는 사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정보도 많은 사람, 엉뚱해서 웃기는 사람, 삶의 태도가 멋져서 본받고 싶은 사람, 독특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긍정적이어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등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유가 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인생에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만나면 재밌고 기분 좋아지거나 대화가 잘 통하거나 긍정적이고 태도가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모가 좋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좋은 것을 더 해주기보다 실수를 덜 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더 씁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사람, 인색하게 구는 사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등 실수를 안 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더 영리한 관계법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범위를 넓혀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더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호감형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